안녕하세요. 김유검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매일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올라오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5월 집값 대폭락 온다. 중개소마다 매수자 계약 취소, 집값 하락폭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매수자가 따라붙지 않자 다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가계대출과 금융불안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 W자형 집값 폭락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집값 거품과 가계부채를 도식화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가계가 붕괴돼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하락장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추가 매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5월 집값 대폭락 온다. 중개소마다 매수자 계약 취소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매수자의 계약 취소가. 여기 보시면 집값 지금 건물이 불타고 있죠. 부동산이 아주 안 좋다는 흐름인데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다, 반등하는 것 같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많고 그런 전화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볼까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 요인 여름에 결판 나는데 그래도 바닥 시세 이제 상승 쪽을 봤더니 바닥 시세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바닥 시세에서 좀 이제 하락폭이 줄어든 거죠. 하락폭 큰 것은 일부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뛰었다 이 말이죠. 모든 지표가 옛날에 너무 바닥을 쳐버려 가지고 너무 밑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워낙 많이 빠져서 12월 대비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자, 주택 심리 반등, 주택 심리가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뛸 것이다.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뛴다는 뜻이에요. 대출, 실거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대략 상승 확률은 30% 이내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름에 결판은 나지만 상승 확률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높지 않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왜 하락을 하느냐? 아직도 하락폭이 커요. 지금 이게 0이라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보통은 여기 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이 표가 잘 안 나는 거야. KB는 아직도 하락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부동산원이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KB는 확대. 자, 추격 매수자가 없습니다. 최저가, 자, 어떤 아파트 단지든 얼마 전에 제일 싸게 거래했던 거기에다 다 받쳐놓고 있어요. 그 위에서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최저가에 매수되기. 그 다음에 심각한 하락 지표. 전세 계속 떨어집니다. 또 능력이 없어요. 능력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매수 능력이. 미분양도 늘어나는데 이 와중에 과연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락이 70% 이상. 결국 여름에 결판 나겠지만 확률은 하락 쪽이 더 크다.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거품 비교를 해외에서도 한번 분석한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분석한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 5월 집값 분기론과도 연관이 돼요. 한미일 거품 비교, 집값 거품, 가계부채, 가처분 가계부채로 구분해 볼게요. 일본 1991년에 왜 일본이 그때 잃어버린 30년이 되느냐, 무려 가계부채가 250%, 25년간 장기 침체. 자, 이제 미국 보실래요? 2007년 350%, 7년간 장기 침체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2021년 500%. 이 500%라는 말은 가계부채 플러스 가처분 플러스 전세제도를 포함시킨 거예요. 자, 몇 년간 침체 될지 상상이 되나요? 이게 1년 떨어지고 말까요, 과연? 이렇게 심각한데 설령 나머지 빼더라도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자, 이제 가계부채. 일본 가계부채는 1991년 67.6%였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가계부채는 2007년 98.4%였어요. 67, 98.4로 분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2년 현재 106%입니다. 그런데 위험한데 분기는커녕 지금 대출까지 권해가면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위험도가. 지금 당장 분기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일본이 분기됐을 때, 미국이 분기됐을 때보다 훨씬 세요. 질도 안 좋습니다. 또 다중채무자가 많아갖고. 이번에는 가처분 가계부채 일본 20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122%,
즉 꼭지인 21년 기준입니다. 미국은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가 101%. 우리나라 보세요.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206%로 일본, 미국의 2배입니다. 뭐 미국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에게 지금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해요. 자, 이제 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나면 W자형 장기 폭락을 가져온다. 이게 2번 반복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원래 모양은 이제 L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W자 모양으로 할 수 있냐면 이때 푹 떨어졌죠. IMF로. 여기 보자고요. 미국 발금 여기 일본 문제로 쭉 떨어졌다가 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IMF 때. 그러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니까 W자죠. 딱. 그리고 더군다나 1기 신도시가 여기에 꼭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동안 못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위기하고 2기 신도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자, 떨어졌다가 2009년에 회복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2013년 바닥치고 올라갔어요. 딱 W자 모양이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렇죠? 자, 이게 2기 신도시 때문에 엄청나게 장기간 폭락을 하면서 회복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지막지하게 뛰었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올라간다기보다 하락폭이 줄어드는 상황. 결국은 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대략 24년이나 5년 빨라야 24, 5년에 뛴다. 이 초록색 네모박스, 이 동그라미 코로나 위기하고 3기 신도시. 결론적으로는 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나면 이렇게 장기 폭락을 한다. 어떤 모양으로? 지금 W자로요. 자, 이제 바닥장 상황에 맞게 해야 할 일. 여러분들 누구는 무주택, 누구는 1주택, 누구는 뭐 다주택.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이 뭐 빠르면 여름이라고 하지만 내년일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여름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바닥이 왔다. 그러면 자, 일단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 집 마련해야 돼요. 뭐 폭락론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로. 실거주 아파트. 3가지 형태가 있네요. 실거주 아파트를 대출 없이 실거주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젊은 층은 실거주에서 무조건 빚 투자해야죠. 빚을 얻어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대출을 받아 실거주를 하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그냥 갭투자로 상급지를 가버리는 거야. 서울이나 상급지. 자, 이쪽으로 해서 아예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3번입니다. 어떤 형태든 매수를 해야 돼요. 일단 갈아타기 볼까요? 갈아타기란 말은 본인이 집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집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란 말을 쓰고 자, 그러면 무주택자들 이번에는 1주택자들은 비주택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기. 주택이 아닌 경우는 웬만하면 갈아타세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재개발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단독 다가구도 웬만하면 바닥에서는 얘들 던지고 상승장에 많이 오르는 아파트로 갈아타라고요. 두 번째, 자, 비아파트에서 아파트. 이번에 비주택과 비아파트의 차이점은 비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니까 상가라든가 오피스라든가 땅이 되겠죠. 이번에 비아파트는 아까 말했던 빌라,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오피스텔. 많이 오를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나홀로도 갈아타야 돼요. 나홀로도 좋지 않아요. 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아탄다. 즉, 내 거 세대수도 좋고 다 좋지만 많이 안 뛸 것 같다. 그러면 바닥이니까 더 좋은 급매라든가 또는 분양으로 갈아탄다. 자, 이번에 추가 매입 볼까요? 1주택자, 상급지 급매, 갭 투자로 추가 매입. 상급지 있죠? 그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실거주가 됐든 대출을 받고 들어가든 갭 투자를 하든 하나를 더 잡는 거죠. 본인의 1주택에다가. 보통은 하나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잡는다면 갭 투자로 추가 매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자, 1주택이면 상급지에 분양권 미분양을 또 하나 더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미분양은 안 좋은 것들이니까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서울 지켜보면서 이번에 자녀주택, 내 집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없으면 하나 내 거 잡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일단 성인이 됐다면 상황을 보면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추가로 매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3가지 꼭 잊지 마세요. 이제 LH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LH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세금이나 파먹고 그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이나 줘대고 못된 짓이나 다 하고 있고 LH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크게 환골 탈퇴를 하든지 자 집값 띄우는 역할만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기 시민단체에서도 맨날 지적합니다. LH 지난 5년간 2만 채 이상 5.8조 원어치 주택 매입을 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떠받쳤어요. 자, 폭등의 주범이 LH라는 말입니다. 혈세도 낭비하고 있고 지들 이익만 챙겨요. 볼까요? 자, 5년간 2만 채 이상 5.8조 매입 상승을 떠받쳤어요.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거죠. 오죽하면 자 원희룡이 비판을 했겠어요. 2018년 이후 매입 임대주택 집값 폭등. 왜 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벼락거지 만들게 하고 주택수가 모자라게끔 만들었습니까? 아니 임대주택도 일정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공주택은 민간 건설사에 팔아가지고 폭등을 유발시켜버렸어요. 아예. 민간 건설사한테 비싸게 팔아. 혈세 낭비. 건설 원가보다 2배가량 비싸게 주택을 매입. 아니 더 싸게 매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분양 매입을 하더라도. 왜 비싸게 매입합니까? 수유 페리스 같은 거 이거 지금 비싸게 매입해가지고요. 세곡동 2-1 두 번 짓는 이 엄청난 돈을 여기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미분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국민 혈세로 비싼 돈을 주고 미분양을 매입한다?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아이들도 안 낳는데 아이들 낳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집을 주던가 이익 챙기기 이것도 문제입니다. 뭐 빨갱이도 아닌데 나누면 토지 임대 뭐 되게 맡은 뭐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기. 그럼 또 반값 아파트라고 말만 하지 반값 아파트 아닙니다. 무슨 놈의 반값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원래 공공분양은 싸요. 또 임대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안 뛰어요. 거기에다가 7대3으로 나눠 먹기까지. 토지 임대부 아니 토지는 회사가 갖고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팔리겠어요 나중에? 좀 이거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분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미일 주택거품과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3대 도시 주택 가격 먼저 일본부터 볼게요. 91년에 여기 250%. 자 그다음에 미국 물가 및 주택 가격. 미국은 2007년에 문제가 생겼죠. 이게 초록색 여기 약 350. 우리나라 자 2009년에 벌써 400 넘게 찍었고 이번에 2021년에는 500. 정말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거는 GDP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자 일본이 91년에 위기 터졌을 때 67.6이었어요. 그리고 67.6 갖고 사단이 난 거죠. 물론 이제 상업이 조금 여기는 주택보다도 상업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택도 엄청 폭락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미국은 98.4 가지고 터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좀 빠졌다고 하지만 105, 106이에요. 지금 자 이 가격 집값의 거품이라든가 부채 이걸 보면 오히려 금융위기가 터졌던 일본,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터져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막는 이라고 볼 일 못 봅니다. 온몸으로 막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한미일 집값 거품과 땅값 거품 추이. 보니까 일본은 여기에서 91년에 꼭지 찍고 떨어진 거 보세요. 쭉 갔죠. 미국도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쭉 갔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떨어진다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폭락을 한 적이 별로 많지가 않다 이거죠. 자 여기 땅값 보세요. 일본은 이렇게까지 뛰었다가 52배까지 뛰었다가 이렇게 폭락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83배 뛰었다가 한 번도 폭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논두렁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죠. 만약에 지금부터 금융위기 터져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면 집값도 무너지지만 땅값은 집값에 몇 배로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땅이 제일 위험해요. 이 땅값이 비싸니까 안 좋은 게 건설사들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쓸데없이 땅값이 비싸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땅값을 빨리빨리 밑으로 꼬라박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비싸요 거품이. 자 이제 한국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와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206%를 넘어갔네요. 지금 웬만한 일본 122, 그 다음 미국 101 거의 더블이에요. 자 우리나라 경제 주요 지표 수출 마이너스 13.6 지금 역사상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최대 위기라고요.
그런데 해벌레 해가지고 다들 지금 잘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역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값이 뛰겠느냐? 뛸 수도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도. 자, 어차피 투기 세력들이 또 끌어올리니까. 다만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겠죠. 자, 이제 엇갈리는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한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0.1. 아직도 이게 쭉 하락폭이 줄어들었지? 자, 이게 지금 적은 하락이 아니에요. 원래 0에서 노는 건데 이것도 폭락이에요, 폭락. 그 말을 해드리려고 이 말을 한 거야. 하락폭이 이때 너무 컸거든, 이때요. 너무 컸기 때문에 축소된 것 뿐이고 결코 플러스가 아니라고요. 여기 보면 KB는요, 완전 더 폭락이죠.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휴, 심각하죠. 서울 전체, 서울이 지금 전세가율이 50% 붕괴할, 옛날에 75%까지 갔던 전세가율이 50% 붕괴. 내 돈이 반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했을 때. 강남은 말할 것도 없죠. 이 40일이 뭡니까? 40% 붕괴. 대출 풀린 2030. 또 2030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출 풀렸다고 이게 좋다고 집 잡는 거 보세요. 비율이 22년 6월달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총 인구가 만약에 이대로 지금 가게 되면 2060년에 3천만 대, 인구가 3천만 대로 줄어든답니다. 한 40년만 지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 밖에서 데리고 오던가, 외국인들을 유치하던가, 통일이 되던가,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역시 활활 타오르고 있네요. 지금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집값 올라가는 거에 두려워가지고, 그게 겁나가지고 덥석 집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집값이 설사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치솟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집값이 추가 하락하면 대폭락 위험성은 아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